서열이 높은, 계급이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센 놈이 테스토스테론 분비량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내가 어느 나이 때에 얼마만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서로가 생각하는 스탠더드가 계속 올라가 버린 거예요. 호모사피엔스는, 그러니까 인류는 아이를 낳는 생식 주기가 다른 종이었던 고릴라나 오랑우탄보다 훨씬 짧았다라는 거예요. 훨씬 연약한 존재인데 대체 무슨 깡으로 바로 또 낳고 또 낳고 하는 게 가능했을까? 짐작되는 게 있나요? 가 답이었더라고요. 우리가 바로 눈앞의 것들만 보게 되고, 특히 쇼츠 같은 것들을 많이 보면서 당장의 기쁨, 당장의 쾌락, 이런 것에 중독되어 있는 뇌가 어떤 변화를 보이게 되냐면,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미래의 나에게 공감하는 능력 역시 줄어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내가 1년 후에 나를 상상하면 당연히 나니까 1년 후에 내가 돈도 잘 벌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2년 후에 나도, 5년 후에 나도 건강하기를 원해요. 근데 20년 후에 나에게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으면 미래의 내가 알아서 할 문제고, 나는 지금 폭식 폭음 할 거고 운동 안 할 거고 지금 즐길 거 다 즐길 거야. 10년 후에 나는 그때 내가 알아서 하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나의 미래 모습인데 마치 타인처럼 여기게 되면서 내가 나 스스로에게 함정을 파는 선택들을 지금 현재에서 더 많이 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뇌과학자 장동선입니다. 저는 인간의 행동과 그리고 빠르게 바뀌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뇌가 어떠한 방식으로 다른 뇌들과 소통하게 될까, 이것을 궁금해하는 뇌과학자입니다. 이렇게 당장 오는 어떤 쾌락에 중독되어 있는 뇌의 상태로 가게 되면, 이것은 뇌에서 도파민 분비가 될 때 중변연계 회로라고 해서 짧은 쾌락, 당장 얻을 수 있는 쾌락에만 점점 더 집착하게 되는 형태로 뇌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왜 점점 더 집착하게 되냐면, 도파민이 분비될 때 이 도파민을 받아주는 수용체가 있어야 돼요. 당장 닥쳐오는 쾌락에 점점 더 익숙해지도록 뇌가 바뀌면 이 도파민 수용체의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 얘기는 내가 더 강력한 쾌락이 있어야 되고, 이걸 점점 더 자주 해야 되고, 이게 없으면 쾌락을 경험할 수 없는 형태로 뇌가 바뀌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건 뇌 안에 이 회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도파민 분비 회로는 여러 개가 있어서 중피질 회로라고 그래서 훨씬 더 앞쪽에 있는 전두엽 쪽으로까지 도파민의 신호를 보내는 회로는 우리가 통제 회로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게 동기부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이룩했을 때 뿌듯함을 느낄 때 나오는 도파민이 이 회로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를 통제해서 지금은 참고 공부하자, 운동하자, 무언가를 하자라고 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래서 무언가에 몰입해서 열심히 해서 뿌듯함을 느끼고 결과물에 행복해하게 만드는 도파민 회로는 짧게 분비되는 중변연계 회로가 아니라 길게 이 뇌 앞쪽까지 전달되는 중피질 회로의 활성화거든요. 중피질 회로를 통해서 활성화됐을 때 이쪽에 있는 도파민 수용체는 아무리 많이 자극해도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몰입해서 얻게 되는 성과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도파민이 분비될 때마다 그로 인한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이 가족이 미래에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저축을 해야 되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를 상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요 중피질 회로를 우리가 좀 더 많이 쓰는 훈련들이 중요하다라고 심리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인구가 줄어들던 시기가 흑사병이 돌던, 그러니까 콜레라가 돌던 시기인데, 근데 그때 출산율보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더 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청년 세대의 경우에 그들의 뇌가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나 아니면 그들이 느끼는 사회의 각박함은 그 당시 흑사병이 돌던 유럽에서의 젊은 세대가 느끼던 각박함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상상을 해볼 수는 있는 거죠. 최근의 수치를 보게 되면 노령층의 자살은 줄어들었지만 10대, 20대, 30대 죽음의 원인 넘버1이 자살이에요. 사고가 아니고 병이 아니고 자살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출산율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사실은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느껴요. 가난을 대물림하기 싫다? 혹은 잘 키우고 싶은데 못 키울까 봐 두렵다,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자, 일단 우리의 뇌는 기본적으로 내 주변의 세상을 샘플해서 내 뇌 안에 세상의 모델을 만들어요. 내가 어떤 정보들을 접하고 어떤 세상의 샘플들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기준점이 돼서 내 뇌 안에 모델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에서는 내가 어느 나이 때에 얼마만큼 해야 된다라고 서로를 비교하면서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는 사회적 압박이 상당히 높은 것 같고, 그 과정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해야 되지? 어느 정도 비용을 투자해야 되고 뭐를 해줘야 될까라고 생각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기준치를 찾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의 뇌가 주변의 샘플들을 통해서 이 정도가 기본인 것 같다라는 정보를 얻어요. 근데 예전처럼 정보를 우리가 빨리 얻지 못하고 네트워크 연결이 잘 이루어지지 않던 세대에는 그냥 하는 만큼 하지 뭐, 나 정도면 잘한 거 아니야 라고 하고도 죄책감을 느끼거나 불안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너무 정보들이 많아요. 내가 찌질하고 내가 지금 막 고민되고 이런 것들은 안 올리고 플렉스했어. 나 이 정도 했어. 이거 멋지지 않니? 이런 것들만 보여주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와, 쟤들은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거 해주는데 나도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느끼게 되는 이 압박감이 있으면서 서로가 생각하는 스탠더드가 계속 올라가 버린 거예요. 기준치가 너무 높아져서 사실 그건 거의 좌절감이네요. 그래서 지금 현 세대를 관통하고 있는 또 다른 심리적 지표를 보게 되면 단순한 우울이나 무기력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좌절감과 절망감, 이런 종류의 감정들이 눈에 띄게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좌절감과 절망을 많이 느끼는 상태라는 거는 좋지 않거든요. 뇌의 입장에 있어서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고 동기부여가 되거나 뭔가를 해봐야지, 또는 뭔가 새로운 걸 찾아야지라고 하는 메커니즘들이 저절로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면 또 더 우울해지고 다운되고, 그러면은 어떤 정보를 프로세싱하는 데 있어서 이걸 긍정적으로 봐주지 않게 되는 거고, 그러면 또다시 내가 또 동기부여가 더 안 일어나면서 더 다운되는 이러한 종류의 악순환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건데, 그 시발점 중에 하나가 주변 사람을 보고 비교하면서 나는 이거 안 되겠다, 또는 나는 모자란 것 같다, 나는 이거 잘 못할 것 같다, 이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우울이나 무기력, 그걸 넘어서서 좌절감을 느끼는 일들이 많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감정들이 인구 소멸로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보여요. 지난 몇십 년 동안 쭉 보니까 남성 호르몬이라고 주로 얘기되는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량이 거의 1년마다 1%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남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남성 호르몬과 지금의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남성 호르몬이 거의 10% 감소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가 훨씬 더 생케의 남성들이었다. 대체 왜 그럴까? 대체 왜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량이 이렇게 줄어들었을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비만 때문이다. 왜냐면 이게 내가 과체중으로 가고 비만으로 가면 갈수록 실제로 남성 호르몬의 양이 줄어들거든요. 실제로 비만도도 계속 올라갔죠. 진화생물학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해보게 되면, 사회적 집단을 이루고 사는 동물들의 경우에 어떤 개체가 테스토스테론의 양이 높냐? 싸움에서 이긴 애는 테스토스테론의 양이 더 높아요. 서열이 높은, 계급이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센 놈이 테스토스테론 분비량이 더 많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더 높으니까 공격성이 높아서 싸움에서 이겼을 수도 있는데, 한 번 이기고 나면 다음 싸움에서는 더 높아진 상태로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위너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 싸움에서 이겼다, 다음 수컷을 이길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승자 효과라는 것들이 지속된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나는 찌질해, 싸워봤자 이길 수가 없어, 나는 제 눈치나 잘 봐야지, 아예 덤비지도 말자, 처음부터 깨갱하는, 말하자면 처음부터 나는 안 돼 라고서는 그 계급과 서열에 있어서 밑에 있는 개체들 있죠. 얘네는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량이 훨씬 낮아요. 이제 직접적으로 인간 사회에 대입해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좀 상상을 보태보면, 지금 우리가 모두 너무나 심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고 테스토스테론 분비량이 많을까 적을까를 보게 되면, 내 스스로가 지금 우울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지 못하고 자존감도 낮아져 있고, 내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뭔가 나의 서열이, 또는 내가 스스로 인지하는 나의 위치가 높지 않은 것 같다, 무시당하는 것 같다, 내가 이런 게 없는 것 같다, 이러한 마음들이 들게 되면 승자 효과와 반대로 일종의 루저 효과처럼 내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량이 높을 수가 없죠. 그럼 이 상태에서는 아이를 낳겠다는 욕구가 남성의 경우에도 생기지가 않고, 내가 누군가를 책임지거나 연애를 하겠다는 마음도 생기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남성들의 경우가 위축되어 있고, 내 스스로가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또 스트레스가 높은 게 아닐까. 실제로 스트레스가 높아도 이 테스토스테론이 정상적으로 분비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남성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있는 상황들을 설명하는 게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그 연애를 안 하고 아이 낳기 싫어하는 거를 우리가 과연 호르몬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보면 저는 또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분명히 남녀가 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기까지는 단순히 호르몬과 생물학적인 요인들 외에 사회 구조적인 요인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20, 30대 여성을 봤을 때도 남성의 입장에서도 나는 뭔가 내가 피해본 느낌인데 어느 한쪽이 더 짐을 많이 져야 하는 상황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 연애와 출산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포인트까지 공감대 형성과 연결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시급한 첫 번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과학자의 입장에서 저출산이라는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인간 말고 다른 우리와 비슷한 유인원들, 우리랑 되게 비슷한, 그래서 유전자는 DNA는 거의 95% 이상 일치하는 고릴라나 오랑우탄, 침팬지 같은 그러한 동물들은 과거에 또는 자연 상태에서 얼마나 아이를 많이 낳았을까? 진화 생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고릴라나 오랑우탄이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다고 해요. 출산 주기가 5년에서 7년 정도 간다라고 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진화 생물학적으로 설명할 때 내가 첫째를 낳고 너무 빨리 둘째를 낳아버리면 얘를 제대로 키워서 살아남게 만드는 거, 그리고 나도 먹고 살면서 얘도 먹고 살 수 있게 만들면서 온 가족이 살아남기가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오히려 포유류의 경우에 그리고 유인원의 경우에 새끼를 낳아서 기르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과 노력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뇌가 크고 배워야 할 것들이 많고 태어나자마자 바로 모든 것들을 아는 게 아니라 배워야 할 것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이만한 비용과 노력을 들이는 거지만 대신에 이렇게 해서 잘 키워놓으면 생존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진화에 따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되게 흥미로운 사실은 호모사피엔스는, 그러니까 인류는 수만 년 전,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자연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생식 주기가 다른 종이었던 고릴라나 오랑우탄보다 훨씬 짧았다라는 거예요. 1, 2년마다 새끼를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할 수 있는 종이 호모사피엔스였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떤 장점을 가지냐? 새끼를 많이 낳으니까 지구 전체로 퍼져나가고 인류가 정말 뭐 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도움이 됐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 체력적으로 훨씬 약한데 고릴라나 오랑우탄보다 호모사피엔스는 훨씬 연약한 존재인데 대체 무슨 깡으로 바로 새끼를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하는 게 가능했을까?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짐작되는 게 있나요? 무리지어서 공격? 좋은 방향입니다. 공동 육아가 답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 중에 한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죠. 무슨 얘기냐면 호모사피엔스는 아이를 낳으면 몇 주 안 됐는데도 옆에 이모가 봐주고 다른 아이들을 봐주고 이웃이 봐주고 똑같이 깐난 애기를 이뻐하는 거죠. 너무 이뻐, 안아봐도 돼요? 그러면 엄마가 안아보라고 주고 그 다음에 엄마가 예를 들어서 잠이 들거나 뭔가 다른 볼일을 보러 가면은 옆에 아줌마가 봐주고 이웃들이 봐주고 이모가 봐주고 하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고릴라나 오랑우탄의 경우에는 사실 인간의 과잉 보호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새끼를 내 몸으로부터 떼놓지 않고 1년 가까이 업고 다른 친척도 건들지도 못하게 한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산을 많이 할 수 있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시스템이 뭐냐? 여러 명이, 사회 전체가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공동 육아 시스템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현대로 갖고 와서 해석을 해보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기본이 되어왔던 사회의 공동 육아 시스템이 지금은 잘 확립되어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면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누군가에게 믿고 내 아이를 맡기고 내가 일을 나갈 때 아이를 봐주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정말 온 마을로부터 키워질 수 있는 조건들이 주어지는가? 저는 우리가 이미 거의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경험에 의해서
아 나는 출산을 못할 것 같아 라는 이 생각의 문이 닫혔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 문을 열어주는 대화의 시도와 나누는 게 필요한 해법일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험하고 학습한 것에 기반해서 우리가 새로운 상상을 하고 창조를 하고 미래를 상상하는 겁니다. 이걸 실제로 하버드 의대 어느 교수님 팀, 데니얼 쉑터 교수님 팀에서 연구를 했는데 의외로 내가 알고 있는 과거를 떠올릴 때랑 경험하지도 못한 미래를 떠올릴 때 뇌가 거의 같은 영역을 사용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새로운 걸 상상하고 아무리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새로 내가 창의적으로 떠올리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그건 기본적으로 내가 경험하고 학습한 것에 기반해서 떠올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가진 여러 다른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야 되고 집단지성이 발휘되어야만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스티브 잡스의 뇌는 특별한가? 일론 머스크의 뇌는 특별한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들의 뇌가 특별했던 건 주변에 다른 특별한 사람들을 모을 수 있었고 그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겨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가 거의 철칙처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똑똑한 사람들, 인재를 채용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난상 토론을 가지면서 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멋진 제품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었어요. And all work on the same thing, touch bases frequently, and bring it all together into a product. People willing to tell you you're wrong? Will it Oh work for yeah, no, we have wonderful arguments. 저출산이라는 문제와 새로운 생각이 생겨나는 메커니즘 사이에도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걸 만들 수 있기 위해서는 기본 조건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누군가 한 사람이 단절되어 있고 혼자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새로운 생각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고립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없고 연결되기 어려워한다면 연애나 사랑을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아이를 함께 만든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굉장히 큰 창조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창조의 행위를 위해서도 역시 서로의 마음을 읽어줄 줄 알고 함께 갈 수 있는 공감하는 능력, 연결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잣대로 이러면 안 돼, 시키는 것만 해,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윗세대 분들이 또는 부모가 또는 선생님이 종용을 하는 사회라면은 이 안에서는 새로운 생각도 나오기 어렵고 그 새로운 생각이 나오기 어려운 이유는 연결이 나오고 다양한 생각들 그리고 서로 다른 의견들이 부딪히면서 무언가 새로운 걸 탄생시킬 수 있는 조건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렇지만 그 중심에는 외로움과 단절 그리고 연결이 끊긴 사회라고 하는 현상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하지 않은 아이를 낳기 싫어하는 마음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내가 그래도 기본적인 행복은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내가 다음 세대도 생각하고 아이를 낳는 것도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될 문제고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가 걸린 문제입니다. 오늘의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